천신통 선수가 오늘은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자, 부상 선수가 빠르게 회복이 돼야만 하는 두 팀인데요. 빠르게 네, 이동하면서 좋습니다. 가운데입니다. 네. 최가은 선수입니다. 김미연의 서브. 자, 흔들었습니다. 왼쪽에 육사영. 자, 반격이 중요하죠. 네. 왼쪽 넘어옵니다. 빅토리아. 오른쪽에 실바 선수가 있는데 연결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직접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이거예요. 두 개 다 지금 두 개의 범실인데 예. 첫 번째는 김지현 선수의 토스에 문제가 있었고 터치를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됐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예요. 예, 밑에서 천천히 받아도 좋습니다. 네. 구혜인 선수의 서브. 가운데. 자, 연타입니다. 다시 한번 GS 칼텍스 빠른 공격이 필요합니다. 강타. 네, 됐습니다. 실바. 빨리 이제 아시아 쿼터 선수가 또 합류를 해야 될 텐데요. 김지원. 가운데를 네. 파고듭니다. 그러나 블로킹. 자, 이주아 선수가 실바 선수의 움직임을 잘 봤습니다. 예. 18대9 큰 스코어 차이로 앞서가는 IBK. 왼쪽입니다. 살렸고요. 반격 블로킹. 네, 좋습니다. 아, 이주아 선수입니다. 19대10 이소영의 서브. 빠르게. 자, 바운드 시킵니다. 중앙. 다시 김학영 세터. 왼쪽 황민경. 네. 성공입니다. 안민경 선수의 육서영 선수가 직선 코스를 잘 노려주고 있고요. 오른쪽 스파이크. 오. 강하게 맞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 최정민 선수가 미안하죠. 예. 김학영. 다시 빅토리아. 자, 실바가 먼저 받고 빠르게 공격 준비. 직선. 자, 살립니다. 올라갔습니다. 스파이크. 네. 그러나 막혔습니다. 자, 세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짧게. 네. 빅토리아 선수가 끝냈습니다. 25대16. 김미연. 밀어넣기. 제자리입니다. 아하. 네, 황민경 성공입니다. 이행택 감독의 가슴이 답답한 이유가 예, 상대가 잘했다기보다는 찬스가 분명히 있었던 GS인데요. GS의 공격입니다. 실바. 네, 20대20. 올라갑니다. 자, 역전 기회가 왔어요. 역전 기회. 스파이크! 역전타. 네. 구혜인. 왼쪽이에요. 자, 수비 됩니다. 넘어옵니다. 빠르게 갈까요? 대각선 넘어오는 볼. 다이렉트 해결이 안 됐습니다. 오른쪽 실바. 이걸 봤네요. 길게. 자, 올라갑니다. 실바에게 스파이크. 살리고 있습니다. 따라갑니다. 다시 GS에게 공격 기회가 넘어갑니다. 실바. 자, 막혔어요. 어디? 자, 지금은 세터의 판단이 정말 중요한데요. 오른쪽 성공입니다. IBK의 포인트입니다. 22대22 동점. 자, 20점 대 한 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좋은 기회. GS 블로킹에 걸렸습니다. 실바에게 갑니다. 그렇죠. 성공입니다. 네. 역시 실바입니다. 서브 코스 괜찮아요. 빅토리아. 네. 한 번에 돌립니다. GS 좋은 기회. 실바 세 포인트. 실바 선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김주향. IBK. 자,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디로? 연타. 자, 살리고 있어요. 다시 공격 기회 GS입니다. 끝낼까요?
자, 블로킹이 막혔습니다. 이번에 실바 끝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길게 성공입니다. 실바 선수입니다. 30득점. 절반이 후위 공격이군요. 2단 넘깁니다. 김학영. 좀 잘하는 쪽으로 승리를 좀 높여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하, 블로킹! 네. 이주아. 14대12. 서브 득점. 네. 오늘 경기에서 승점을 잃게 되면 타격이 크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네. 빠릅니다. 최정민. 19대14. 실바. 네, 어떤 식으로든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트 네. 마크에 있습니다. 서브 득점. 이제 4득점 됐습니다. 20대16. 직선 네. 성공입니다. 실바. 중앙. 자, 올라갔습니다. 오른쪽. 블로킹 성공입니다. 3세트 승기를 잡는 IBK. 하나쯤은 걸려도 용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이주아 선수의 타이밍도 좋았고요. 오른쪽. 자,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각도가 없어요. 넘깁니다. 세트 마무리할까요? 빅토리아. 그러나 네. 바깥쪽. 김학영 세터 어디로 줄지. 누가 끝낼까요? 네. 이주아 선수가 끝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1. 짧게 올라갑니다. 힘있게 네. 밀어치는 실바. 드디어 40득점. 구혜인 선수의 서브입니다. 블로킹입니다. 한 점차 추격. 육서영의 서브. 다시 실바. 성공이에요. 네. 43득점이네요. 5세트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빅토리아의 공격. 자, 바운드 됐고요. 실바 선수가 준비합니다. 오픈 강타. 김학영 세터. 빅토리아에게 혼신의 수비를 보여줍니다. 실바 득점이에요. 20대18. 날카로운 서브. 실바 45득점째. 점을 얻어야죠. 맞습니다. 네. 21대19. 밀어넣기. GS의 반격. 또 실바.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블로커 터치아웃 득점. 일단 득점이 IBK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IBK는 한 점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지금 이거 서브 득점으로 22대22 동점. 빠르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속 3득점의 IBK 동점이 됐습니다. 실바 성공입니다. 23대22. 네. 좀 높게 준다는 생각으로 볼이 연결이 돼줘야 됩니다. 예. 올라갑니다. 네. 성공입니다. 빅토리아 23대23. 자, 리시브 무너집니다. 역전 포인트 그리고 매치 포인트. 아쉬운 부분입니다. 24대23 IBK 매치 포인트. GS 칼텍스 실바 넘어왔습니다. 넘어옵니다. 경기 끝납니다. 세트 스코어 3대1. IBK가 극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자, 경기 내용. 연패를 끊어낸 팀은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3대1 승리를 거둡니다. 모든 지표에서 앞섰고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으로 고루 힘을 냈죠.
반면 GS 칼텍스는 실바 선수가 47득점, 그야말로 고군분투했지만 팀은 연패를 금치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수요일 함께할 스팸은 이숙자 해설위원, 스포츠서울 정다워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수요일에 열린 경기 차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자분인데요. 나란히 연패 중인 두 팀의 맞대결에서 연패를 끊어낸 팀은 바로 IBK 기업은행이었습니다. 주전 세터의 부상 속에 거둔 승리인데요. 오늘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한 김하경 선수가 또 승리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네, 천신통 선수가 훈련 도중에 이제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김하경 선수가 시즌 첫 선발로 경기를 뛰어줬는데 첫 선발 정말 힘든 포지션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합격점을 주고 싶고 만약에 김하경 선수가 좀 더 안정적이게 한 시즌을 이제 통째로 끌고 나갈 수 있으면 좀 외국인 선수나 아시아쿼터 뽑는데 좀 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했습니다. 김하경 선수와 이제 천신통 선수를 비교를 해보자면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김하경 선수가 앞쪽으로 가는 토스에 있어서는 조금 더 스피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이제 성공률이 조금 떨어져 있던 황민경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43%까지 올라갔고요. 육수영 선수는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11득점으로 적재적소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건이 빅토리아 선수와의 호흡이었는데 리시브가 잘 돼서 잘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오랜만에 나와서 한 경기를 치른 것 치고는 뭐 높이나 스피드 부분에서 크게 나쁘지 않게 경기 운영을 잘 했던 것 같고 그동안 빅토리아 선수가 체력적인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힘든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공격 성공률 43%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IBK가 2시즌 연속 아시아 쿼터로 세터를 기용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하경 선수가 FA 재계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자기 몫을 확실히 해주면서 왜 계약을 했는지 또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또 김하경 선수 개인적으로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즌 첫 선발 출전을 가졌는데 또 멋지게 해내면서 또 고른 득점까지 이끌어내면서 또 팀의 연패 탈출을 이끌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마치고 김하경 선수의 인터뷰 들어봤습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다기보다 연패를 끊는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제가 공을 올릴 때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면 브로킹들이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분배를 하고자 생각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대로 브로킹은 한 코스를 잡아주고 수비로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좀 빠르게 하자고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너무 빠르게만 고집을 해서 비키가 때릴 때 조금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저한테 공략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득점이 저한테서 안 나게 하도록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2년 동안 포스트 시즌을 못 갔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목표는 포스트 시즌입니다. 자, 이렇게 김하경 선수가 팀의 승리를 이끌면서 연패를 끊어낸 팀은 IBK 기업은행이 됐습니다. 반대로 GS 칼텍스는 연패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뭐 시즌을 앞두고도 그랬고 시즌을 치르면서도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 너무 많아지면서 어려운 시즌이 예상이 됐고 실제로도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뭐 상황상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에 조금 더 기대를 걸어봐야 될 텐데 어려움 속에서도 좀 희망을 계속해서 찾아야죠. 그러니까 저도 긴 연패도 해봤었고 그때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사실 경기장 나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뭐 스텝, 프론트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결국은 승리를 해야만 그걸 이겨낼 수 있고 또 오늘 GS 칼텍스가 그대로 무너지나 했는데 이제 4세트 마지막까지 좀 계속 압박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경기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바 개인 한 경기 최다 47득점, 공격 성공률 49%를 기록했는데 특히 교체로 들어간 이윤신 선수와는 조금 더 좋은 호흡을 보여줬고요. 2세트의 점유율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60%까지 올려가면서 한 세트 최다 16득점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3세트에는 사실 이렇게 실바 선수의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러자 이영택 감독이 이제 이윤신 선수를 좀 나무라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윤신 선수도 아직 경험이 부족한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실바 선수가 많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이제 새 얼굴 뭐 부상에서 돌아온 김주영 선수나 김미연 선수가 이제 코트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뛰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두 선수들에서 코트에서 특히 김미연 선수가 언니잖아요. 네. 좀 이끌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뭐 여전히 완전체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부상 선수들이 복귀하고 있는 GS 칼텍스인데요.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려운 과정에 놓여 있지만 또 이 희망을 더 밝혀가면서 또 연패를 끊을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IBK 기업은행 역시도 연패가 길어지던 상황 속에 연패를 또 끊어내는 그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현재 순입니다. 4위 IBK 기업은행이 4연패를 끊고 3위 정관장을 승점 1점 차로 추격합니다. 최하위 GS칼텍스는 11연패입니다. 이어서 정다우 기자의 팩트아워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KB손해보험의 감독 선임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 이제 17일입니다. KB손해보험이 이 새 사령탑으로 이 남자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이제 라미레스 감독을 네. 내정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왜 논란이 되는지 또 KB손해보험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는지 좀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KB손해보험의 입장을 좀 들어봤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마틴 코치 대행으로 이제 팀을 이끌어 가고 있죠. 전 감독이 너무 빨리 팀을 떠나는 바람에 네. 좀 어렵게 시즌을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시즌을 보내면서 보니 뭐 역량이라든지 지도자의 경험 여러 면에서 부족함이 보였고 또 선수들과 면담을 좀 해보니까 아무래도 정식 감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라미레스 감독이 사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평가가 좋습니다. 네.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KB손해보험이 이제 라미레스 감독과 이제 접촉을 했고요. 또 배구협회, 대한배구협회를 통해서 겸직에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확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여자 대표팀 모랄레스 감독도 이제 푸에르토리코 감독 겸임을 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KB손해보험도 이제 김호철 감독 관련한 이슈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사회의 내용을 좀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 당시에 이제 임시 이사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KB손해보험 구단 측에서 꼼꼼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실책이고요. 명백한 실수인데 이걸 배구연맹에 제대로 확인을 해서 네. 이 겸임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하고 절차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는 바람에 논란이 됐고 사실 당시에 워낙 그 배구계에서 시끄럽고 뜨거운 이슈였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놓친 게 이 논란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B손해보험의 감독 선임 시도가 논란이 되면서 앞서 언급을 해주신 대로 뭐 전례라고 할 수 있겠죠. 김호철 감독의 사례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요. 어떤 일이었는지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네, 2019년입니다. 당시에 김호철 감독이 이제 남자 대표팀을 이끌었는데 이제 OK저축은행으로 가려다가 이 배구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네. 받았습니다. 이후에 대한체육회 재심사를 통해서 이제 3개월로 경감을 받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김호철 감독은 겸임이 아니라 아예 이직을 하는 개념이었고 또 이제 이 배구협회가 논의 없이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한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배구연맹에서 임시이사회를 통해서 대표팀과 V리그 구단 겸임 금지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전임제에 좀 힘을 실어서 우리가 리그 내에서 빼가기를 하거나 겸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지 말자라는 이제 결의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보도가 나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몇 군데서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KB손해보험의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성토하는 분위기 형성이 됐습니다. 네. 당연히 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 외국인 지도자에 편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불만도 제기가 됐거든요. 김호철 감독이 당시에 상당히 꽤 강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제 외국인 감독의 이 겸직을 허용하는 것 자체로 사실 논란이 되기에는 조금 충분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유로 또 18일 오전에 또 연맹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이사회가 열렸고요. 저녁에 좀 결론이 났습니다. 네. KB손해보험은 이사회를 통해서 이 남자 배구 대표팀 라미레스 감독 선임 동의를 구했지만 이제 이사회에서는 이제 2019년 4월 24일 제15기 임시 이사회에 있었던 결의 내용입니다. 각 구단은 국가대표팀의 전임 감독제를 존중하고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으며 국가대표팀 감독을 계약 기간 동안 구단 감독으로 영입하지 않기로 함. 이 내용을 유지하기로 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KB손해보험도 이제 입장을 들었는데 이사회 결정을 받아들여서 이제 라미레스 감독 선임 과정을 이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해프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잠깐 또 리그가 소란스러워졌는데 이숙자 해설위원은 또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저는 이제 이 사건을 들으면서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연맹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임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또 협회에서는 겸임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또 KB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다는 것이 글쎄요 소통이 잘 됐었나 서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든 겸임이든 전임이든 연맹에서는 이제 전임제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사회 결과나 그런 규정에서는 이 같은 판단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네, 일단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이제 국가대표 감독이 리그 감독을 겸임하는 이슈에 대해서 뭐 이참에 좀 새롭게 좀 다각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공론화를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한국 배구가 많이 어려운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이 배구 규모 자체가 우리나라 크지 않기 때문에 꼭 전임제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리그 내 지도자가 감독을 맡으면 또 장점도 나름대로 있다는 이야기도 있죠. 특히 외국인 감독이면 좀 리그 파악하기도 쉽고 선수들의 장단점을 좀 분석하기도 쉽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생략한 채로 우리 약속을 어겼다는 게 문제인 건데 뭐 정식 공론화를 해서 좀 절차를 밟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뭐 찬반 논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기존 결의안을 바꾸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도 하면서 이 과정을 밟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배구 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네. 좀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사실 이번 사건에서도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남습니다. 뭐 연맹에 대한 확인, 협회에 대한 확인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들으면서도 조금 헷갈릴 정도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모든 좀 사태에 대해서 또 최종적으로 두 분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 이 방송 전에 기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은 이야기도 있고 여러 이사회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일단 모랄레스 감독의 견임에 대해서 협회 내 안에서도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모르고 있었던 관계자들도 많거든요. 네. 협회 내에서 어떻게 이제 한 팀도 아니고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상황인데 이런 게 어떻게 서로 모르고 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공론화가 확실히 돼야 될 것도 있고 정확한 기준 그리고 정확한 판단 규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제가 기자로서 여러 체육단체에 출입을 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배구협회 정도로 행정력이 떨어지고 난맥상을 겪는 조직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몇 차례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게 대한배구협회에서는 대표팀을 운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재 연맹에서 적지 않은 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더 지원을 하고요. 네. 올림픽에 참가도 못 하는데 더 주는 구조입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성과도 전혀 없고 이렇게 혼란만 야기하고 굉장히 장점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구협회를 향한 뭐 배구인들이나 뭐 이 구단들이나 불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행정도 못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조직이 사실 지금 우리 배구가 꽤나 많은 관심을 받는 스포츠가 됐잖아요. 그럼요. 특히 V리그 같은 경우는 이 겨울 종목으로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가장 최상위 조직인 배구협회가 엉망진창으로 운영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야구 대표팀도 KBO에서 운영을 합니다, 대표팀을. 저는 이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협회는 정말 그냥 아마추어 쪽만 관리를 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문제가 또 대표팀 감독의 연봉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뭐 KB손해보험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대표팀 감독이 정말 연봉이 적어서 이 감독조차 이 겸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코보에서도 지원을 하고 대한체육회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배구 대표팀 감독이 왜 연봉이 왜 그렇게 적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이면 정말 뭐 협회가 연맹이랑 논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공청회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정말 이 배구연맹에서 이 대표팀을 가져가서 아예 하는 게 한국 배구 발전을 위해서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성과를 내든 효율을 높이든 어떤 또 뚜렷한 결과가 필요하겠죠. 이 모든 건 또 배구 발전을 위한 생각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로도 생각을 해봤을 때 현재 구조가 원활하지는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을 찌르는 그런 팩트아웃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 역시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5연승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현대캐피탈과 연패를 끊고 반등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 한국전력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현대캐피탈의 이시우의 서브. 전진을 한국전력. 왼쪽 스파이크! 오늘 임성진 선수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경민 선수가 일단 살렸습니다. 오른쪽에 허스봉 득점. 자, 백어택! 리스브를 던졌습니다. 비석공! 뜹니다. 자, 김건희 선수가 볼을 연결했습니다. 타점 올려주고! 막아내는 레오입니다. 브로킹까지 저렇게 좋아진다면은 최계수에서 현대캐피탈이 범실을 줄고 있습니다. 리시브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백어택입니다. 브라카운트였습니다. 또 다른 전형의 이 마테우스의 공격을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약간 짊어지는 볼. 김건희가 손을 뻗어봤는데 활약입니다. 허스봉의 백스윙 강싸로 들어왔습니다. 자, 빠르게 튕기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24대 23. 레오 스파이크. 레오의 서브. 중요한 서브. 자, 리스브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걸 브라카우트 밀었어요. 만들어요. 박승수가 들어왔죠. 박승수의 서브였습니다. 레오 선수가 툭 건드립니다. 오른쪽에 브로킹! 허스봉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전진선입니다. 네. 경기 내기고요. 빠른 스윙. 묵직하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황승빈 선수 가볍게 볼을 때립니다. 역시 허스봉이에요. 네, 포인트를 많이 냈는데 네. 박경민 선수가 저렇게 수비를 한다면은 진영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렵게 자 리스브를 올렸습니다. 자, 김건희 넘어지지만은 레오 선수의 공격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전지선의 강점은 어떤 강점이 좀 있나요? 공격력이죠. 자, 하면 공격력입니다. 자, 빠르게 왼쪽 임성진. 공격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시즌 현대캐피탈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서브 득점! 2점 차이로 좁힙니다. 관건은 임성진의 서브. 득점이에요! 서브 득점! 그 중심에 임성진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박경민 선수가 일단 넘어지면서 어렵게 볼을 받았습니다. 역시 레오네요. 문성민. 좋은 서브. 약간 낮은 속공 시도. 문성민 선수가 살렸고요. 반격 기회를 만드는데요. 마지막에 빗 맞습니다. 레오의 서브. 한국전력 선수들이 견뎌주고 있는데요. 이야, 지금 말씀드렸던 김진영 선수가 지금은 시정석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김진영의 서브입니다. 리스브 잘 올라왔어요. 빠르게 튕기고 어려운 볼을 살렸습니다. 왼쪽 스파이커. 연속 득점으로 갑니다. 허스봉 선수. 미안하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대구진 그 표정을 보였던 서재덕. 네, 득점 노립니다. 좋았고요. 그 공을 때릴 수 있게끔 올려준 허수봉 선수의 이 2단 연결이에요. 서재덕의 서브. 어렵게 달린 현대. 레오의 전위 공격입니다. 자, 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이지석이 3단 넘겼는데요. 덩신텅. 좌우 쌍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서브님이 전진선. 라이트 백어택. 수훈이라는 거거든요. 박경민 선수가 대단하잖아요. 자, 이번에도 박경민. 탁상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기록으로는 득점이 기록이 안 됩니다만은 좁혔는데요.
전지선의 서브 포인트! 득점. 예리했던 플란터 서브 득점 전지선. 10대 11. 지금 네오가 리시브를 견뎌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허수범 선수의 전위 공격이 더 깔끔합니다. 쪽으로 선수들이 들어왔네요. 14대 11입니다. 다시 한번 레오가 여유를 갖고 높게 볼을 띄웠습니다. 직접 달라는 사인인데요. 허수범 선수가 가운데로 파고듭니다. 오늘 서브 득점이 없어요. 빠르게 오른쪽으로 백어택! 터치아웃! 오늘 서브 4득점의 황승민 선수. 서브 5득점! 허수범의 서브. 백에이 속공! 자, 레오의 브록. 지금은 안고 떨어졌습니까? 백에이 속공을 했을 때 안뒷전력 마테오 서브가 크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현대캐피탈 파죽의 유연승입니다. 예, 대단합니다. 3대1 승리와 함께 선두 현대캐피탈이 6연승을 달립니다. 레오와 허수봉 쌍포를 필두로 신펑 선수까지 공격에서 힘을 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더 높은 팀 공격 성공률에도 너무 많은 범실을 기록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선두를 더 굳건히 한 현대캐피탈이 연승의 숫자를 6으로 늘렸습니다. 현대캐피탈이 올 시즌 정말 두터운 전력을 자랑하고 있고요. 여기에 고른 활약이 언제나 눈에 띄는데 그중에서 가장 또 중심에 있다고 생각되는 선수 정다우 기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한국 배구의 희망 허수봉 선수를 네.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현대캐피탈이야 워낙 전체적으로 멤버들이 좋기 때문에 매 경기 많은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하는데 오늘 경기 1세트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광인 선수가 이제 레오 대각선의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발을 했고 또 허수봉 선수가 아포지스로 출전을 했는데요. 정광인 선수가 1세트 무득점 침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세트도 졌고요. 그러면서 2세트부터는 이제 허수봉 선수를 이제 레오 대각에 세우고요. 아포지스로 야시아 퍼터 중국의 신풍 선수를 투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격력이 많이 살아났고요. 신풍 선수가 11득점, 공격 성공률 60%로 아주 높았고 허수봉 선수도 공격 성공률 55%로 18득점,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이 경기 중에 사실 변화를 줘서 이 좋은 효과를 내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결국에는 허수봉 선수의 이런 다재다능한 능력, 네. 여기서도 뛸 수 있고 저기서도 뛸 수 있고 이런 능력이 더 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현대캐피탈은 정광인 선수가 안 풀리면 신펑 선수를 넣고 또 신펑이 안 풀리면 정광인 선수를 넣어서 허수봉 선수를 또 아포지스로 돌리고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이유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두 현대캐피탈을 넘어 또 우리나라 배구의 희망으로 거듭나고 있는 또 허수봉 선수의 활약 역시 빛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덕분에 현대캐피탈이 연승의 숫자를 늘리면서 또 2위와 격차를 벌릴 수 있었는데요. 현재 순위 확인하겠습니다. 선두 현대캐피탈이 6연승과 함께 승점 석점 추가했습니다. 선두를 굳건히 하죠. 승점 37점으로 2위와 5점 차 간격을 만들었고요. 5위 한국전력은 3연패입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경기를 하고 있어요. 선제덕이 서브. 황성민. 자, 왼쪽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주는데요. 다이빙 딜 득점. 이번 볼도 삼루수입니다. 야마토가 볼 살리고 때릴 수가 있을까요? 양성을 미는 상황일까요? 양성을 미는 상황인데요. 올립니다. 그대로 길게 밀었습니다. 레오 선수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반대 피해라 레오. 브로킹! 임성진이 레오를 막았어요. 오늘 경기 중에 가장 많은 랠리를 보여줬거든요. 레오한테 마지막 공이 올라가서 저는 현대캐피탈이 포인트가 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임성진 선수가 브로킹으로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브로킹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를 전망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팀 창단 최다인 6승에 도전하는 페퍼저축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부 결과는 50대 50이었습니다. 스팸의 절반은 한국도로공사의 승리를 예상했고요. 나머지 절반은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50대 5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스페셜 V의 로컬룰 아시죠?
저는 오늘 대본 받고 로컬룰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왜 저한테는 있어요. 얘기를 안 해줘. 이럴 네. 줄 알았으면 한쪽으로 갔을 텐데 제 차례니까 일단 저는 한국도로공사에게 네. 한 표를 줬습니다. 두 팀 모두 이제 승리해야 하는,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명확한 두 팀입니다. 네. 그러니까 페퍼저축은행은 테일러의 활약과 함께 분위기가 최근 굉장히 좋습니다. 테일러 선수가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대 전적이나 기록 부분에서도 앞서고 있고요.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현대건설에게 좀 무너지긴 했지만 3라운드 들어오면서 타나차 합류 후에 타나차 활약에 국내 선수들까지 좋아지고 있고 타나차 선수가 경기당 19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42%, 또 현대건설과 경기에서 개인 최다 득점도 이끌어냈고 배유나 강소희 여기에 니콜로바 선수까지 2자리 득점하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다음 경기에서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 사각편대가 모두 힘을 내준다면 도로공사도 글쎄요 충분히 승수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승패를 떠나서 제가 보기엔 이 두 팀이 가장 모두 선발 세터에 대한 고민이 있는 두 네. 팀인데 그러니까 어떤 세터를 선택할지는 이제 감독의 몫이지만 그러니까 세터의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숙자 위원님 로컬룰 아시려면 스페셜 V 자주 나오시면 되고 오늘도 드레스 코드 혼자 전달 못 받으셨잖아요. 오늘 레디였는데. 그러니까 네. 감사해요. 카톡방에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초대 좀 네. 해주세요. 자, 이숙자 해설위원의 선택을 본의 아니게 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스팸들의 선택은 딱 절반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예측 불허의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연패를 끊고 3위를 탈환하려는 삼성화재가 KB손해보험과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입니다. 남자부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팸의 절반은 삼성화재를 그리고 절반은 KB손해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정다호 기자 역시도 이 스페셜 V의 로컬룰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정다호 기자는 알고 계셨죠? 저는 삼성화재 승리를 예측을 했습니다. 당당하게 전 얘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삼성화재 승리를 전망하긴 하지만 저는 박빙의 승부를 좀 그럼요. 예상을 하고요. 네. 일단 에이스 싸움부터 꽤 치열합니다. 득점 1위가 이제 비에나 선수, KB손해보험이고요. 2위가 파즐리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파즐리 선수가 더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최근 6경기 평균 31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57%입니다. 공격 성공률이 50%를 안 넘는 경기가 딱 한 번인데요. 그것도 48%입니다. 초반에 이제 파즐리 선수가 조금 적응에 애를 먹었는데 네.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이 비에나 선수와 비교하면 확실히 무게감이 있고요. 또 삼성화재가 이번 시즌 이제 블로킹, 수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KB손해보험은 이제 서브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 내용과 양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지난 대결에서는 KB손해보험이 서브에서 8대0으로 많이 앞섰습니다. 반대로 이제 삼성화재 리시브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KB손해보험이 이제 감독을 교체하기 위해서 조금 어수선한 상황이 네. 됐습니다. 기존 감독 리더십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조금 어수선할 텐데 이것들을 선수들이 얼마나 또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스팸들의 예상은 5대5였고요. 두 팀의 상대 전적 역시도 1승 1패로 팽팽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승부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목요일에 펼쳐지는 남자부 경기 저희 KBS 스포츠가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대전 경기를 저녁 6시 50분부터 강준혁 캐스터와 석진욱 해설위원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배구팬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목요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